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의 구루들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폰지 사기이다, 돈 세탁의 지표이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갑자기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은 금융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누뱅크에 투자를 하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미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물론 변동성도 너무 크고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과 앞으로 생태계가 커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자산군이자 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진화해온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초반에 증기기관의 혁명, 전구의 혁명으로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고 2000년대를 초반으로 해서 닷컴 버블이 있었지만 인터넷 혁명이 지금 와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정보화 시대가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바로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두 가지의 기술로서 이제 정보의 자유가 아닌 가치의 자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연결되듯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단순화되고 기계화되는 세상이 우리 삶에 이제 녹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자산군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자산군이다.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다른 화폐처럼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돈 자체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생태계 쪽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떤 포인트 같은 거, 우리가 파리바게트 같은 데 가도 해피포인트 이런 거 쓰는 거 자체도 보이지 않는 돈인데 그 포인트로서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0과 1로 표현되는 그 이진법에 코인, 돈을 넣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코인에 투자할 때 미래 효용성,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어떤 섹터에서 이게 쓰일지, 국경 간 결제에서 쓰일지, 혹은 사물 인터넷의 수수료로 쓰일지, 혹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커니즘에 소각되면서 쓰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섹터에서 활용되는 코인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서 이제 슬슬 우리 삶에 녹아들어지는,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게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의 구루들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폰지 사기이다, 돈 세탁의 지표이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실제로 블랙록을 필두로 한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약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근데 갑자기 본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며 금융 혁신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 역시 과거서부터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JP모건은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제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 어불성설이 있는 그런 액션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과연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모르고 있을까? 정말 쓰레기라고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투자 운용 회사를 이끌고 있잖아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도 연관이 되고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와도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누뱅크 같은 경우는 또 리플렛의 회원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누뱅크에 투자를 하면서 리플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최근에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미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이제 내년 3월 11일 기준으로 연준에서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거든요. 거기 안에도 이미 참여 업체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리플렛을 탑재할 준비, ISO 2002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플의 이제 곧 상승세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넘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입문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좀 허리춤을 지나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항상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은 기관의 채택이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1억 5천 선에 있지만 이제 뭐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저는 한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선까지는 좀 글로벌 포모의 시기를 한번 연출하면서 충분히 좀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 폭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인군은 이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쪽. 지금 현재 알트코인은 많이 그들이 현재 누르고 있거든요. 이제 머지않은 시점 이더리움이 또 엄청난 상승이 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굉장히 불장이 한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막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공부가 수반되셔야겠지만 알트코인 쪽에 그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 그쪽에 기회가 많이 숨겨져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는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뭐 해외 거래소, 아무것도 모르는 해외 거래소를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서 찍어내는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블랙록을 필두로 한 블랙록이나 뭐 시타델 같은 그런 거대 기득권 자산 운용사들이 돈을 막심하게 넣었다가 급격하게 빼다 보니까 이 테라와 루나의 어떤 패깅된 물레방아 같은 메커니즘이 깨지면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하나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에 미국의 거래소였던 FTX 거래소가 파산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뭐 3Arrow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자산 운용사나 뭐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그런 대출 암호화폐 플랫폼 역시 그들이 악재를 만들 때 암호화폐 시장 바닥을 부셔버릴 때 사용하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이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테라, 루나 코인에 투자하셨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테라 루나엔 투자하지 않았었고 운이 좋게도 많은 대중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셨었죠. 이자를 꽤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더리움 채굴장을 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더리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어떤 코인이며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제가 이더리움 채굴장을 하다가 망했어요. 이더리움 채굴장을 하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포에서 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채굴이 되는 형식에서 채굴이 되지 않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서 또 FTX 파산이라든지 여기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죽어버려서 채굴기에 대한 수요가 돌지 않음으로써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힘듦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자를 열심히 제대로 해보자 라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요즘에는 생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면서 이제 굉장히 채산성이 어려워지고 어떤 코인을 캐야 될지 왜냐면 이더리움이 가장 큰 채산성을 보여주는 수익 상품이었는데 채굴이 안 됐다 보니까 굉장히 좀 ROI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 이제 코인 가격까지 이런 테라 루나라든지 FTX를 통해 깔아앉아 버리니까 더 이상 채굴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나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막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막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안전이거든요. 뭐 어떤 유튜버가 설명을 잘한다. 저 사람이 이것도 잘고 저것도 안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투자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말고 좀 등한시하셨으면 좋겠고, 현물 투자를 하시되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꼭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리플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시고 정말 비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열심히 썼던 이 리플 빅뱅 책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 6일제로 컨텐츠 올리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한번 영상도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